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퇴직연금 화요. 퇴직연금은 각자 도생의 동반자 태동 2019년 6월 18일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태동에서는 퇴직연금제부터 이해하자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제부터 이해해야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퇴직연금제부터 이해하자 해서 본 동영상에서는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 투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제도마다 조금 다르지만 투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한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만 적립금 운용을 할 때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DB, DC, IRP가 좀 다른데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DB는 70%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DC, IRP는 절대로 못합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 퇴직 적립금으로 사고 팔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원리금 보장 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해서 100%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채권 혼합 펀드 같은 경우에도 40% 미만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건 100%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형의 적립금융 투자한도 상세에서 보시면요. 비위험 자산 해서 원리금 지급 운용 상품하고 투자 위험을 낮춘 운용 상품에는 100% 투자할 수 있는데 원리금 지급 운용 상품을 알아보면 정기 예금 적금, 우체국 예금, 이율 보증 보험, 이거는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거고 금리 연동 보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원리금 지급 ELB, RP 같은 경우에는 정권사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국공채는 당연히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투자 위험 낮춘 운용 상품에는 채권 혼합형 펀드, 주식이 40% 미만되어 있는 상품, 그 다음에 환위험 해지 거래 체결 A- 이상 외국 국채,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 채권 및 학자금 대출 증권도 모두 무위험 또는 투자 위험을 낮춘 운용 상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 가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히 보시면은 주식형, 주식 혼합형 펀드인데도 70% 이하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ELS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금지 상품의 예시가 있는데 어떤 상품은 내가 투자를 할 수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죠. 뭐죠? 확정기여형하고 IRP는 그렇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제도는 상장 주식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 다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및 후순위 채권은 투자 못합니다. 그 다음 투자 비적격 등급의 정권 채권도 당연히 못하겠죠. ELS 등도 최대 손실률 40%를 초과하게 되면 투자를 못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 투자 한도 적용 상품에서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위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입자들이 무심코 또는 잘 몰라서 투자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 한도 적용 상품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일법인기관 등이 발행한 정권 같은 경우에는 30%만, 그 다음에 동일법인기관 등이 발행한 지방채, 특수채 같은 경우도 30%만, 동일 계열 기업군, 그룹사 같으면 계열 기업군이 있겠죠. 등이 속한 기업이 발행한 정권에도 45% 미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 정권에는 10%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투자 한도 제한을 둔 취지는 위험을 떨어뜨려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입자들이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는데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했다, 원금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15년 차지만 앞으로 20차, 30차 가면 좀 한도를 늦추더라도 이런 한도를 두는 것은 초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적립금 운용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이것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잘못된 적립금 운용 방법, 여러분이 선택한 적립금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 결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나쁘다고 지금 굉장히 얻어맞고 있습니다. 2018년 수익률 1.01%, 2017년 1.88%, 이게 무슨 노후 대비 수단이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만,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은 원리금 보장 금리 상품하고 실적 배당형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평균을 내서 수익률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기로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 수익률을 보는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 원리금, 우리나라가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런데 원리금 보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것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겠죠. 그게 아닌데, 퇴직연금 제도는 투자인데, 투자라면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한다면 다른 수익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용 방법의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 또한 높아집니다. 이거는 진리죠. 단지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내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하면 당연히 위험을 받아들이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및 재무 상황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현명한 자산 배분이 요구된다 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따라서는 실적 배당 상품에도 넣어야만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가입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정기여형 제도, 그에는 또 한 가지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꼭 긴요한 사용처가 발생돼서 이것을 중도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 인출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해서 중도 인출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 그 다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100%까지요. 그 다음에 확정기형은 위 조건에 따라서 50%까지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사실은 IRP에도 해당됩니다. IRP 퇴직금 IRP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퇴직급여 IRP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담보대출은 50%까지로 하고요. 중도인출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하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계속 자산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때 찾았으면은 노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가요태동 퇴직연금 제도부터 이해하자 해서 확정기여형 자산운용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 인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